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의 대상을 골라 경고를 날립니다. 울트라 스펙타클 분노 유발자 경고 프로그램 MC 리와 김비자의 레드 카드. 와우. 잘 계셨나요? 오랜만인데요? 네, 한 네. 3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석 달 지났어요. 네, 좀 보고 싶었죠? 조금. 아, 조금. 아주 조금? 네, 아닌 것 같은데? 많이 표정이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오프닝이 부담스럽다. 뭐 엄청 말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죠? 네, 아주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머리 잘라 그러니까 싹 막 밀고 오는 그런 자세인데 지금 약간 그죠? 몇 번 밀었었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드카드는 우리를 분노케 한 그 뉴스의 그 대상자들에게 이 정말 이 멋지게 참 레드카드, 옐로카드 경고를 날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대상자를 골라서 또 아주 널리 정연하게 카드를 날려드리고 그러면 또 우리 제작진들이 또 승패를 꼭 갈라가지고 다음 시간에 혼자서 오프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멋지게 외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고요.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카드! 옐로카드를 날릴 대상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뭐 역시 또 컨셉으로 우리가 돋보기를 쫙 들고 짠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요 앞에 딱 떠있네. 자, 오늘 제가 옐로카드를 날릴 뉴스의 대상은요 바로 필로폰 투약하고 버스 운행한 60대 남성 검거의 바로 마약 투약 운전자에게 옐로카드를 날립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운전기사인 6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버스에 중고생 등 승객 45명을 태우고 고성에서 춘천까지 95km를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 관광버스를 운행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한 명이 아니고 남성 60대 남성 등 8명을 검거했다는데 야 이거 정말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 이러다 사고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운전한 거리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중고등학생 45명을 태우고 고성에서 춘천까지 95km를 운행을 했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요번 기사를 보면서 저도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이번에 검거된 또 다른 마약사범들은 필로폰을 또 상습 투약을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죠. 검거 맞아요. 직전까지도 이 덤프트럭 기사로 운전을 했다고 하시네요. 하는데 또 필로폰에 코카인, 요 마약을 손을 댄 운전자들에게 도대체 왜 마약을 투약을 하고 운전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참 제가 여기서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뭔데요? 심야 시간, 야간에 이제 운전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하네요. 뭐 피로 해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뭐 저희 같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저도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제 좀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피곤한데 녹화가 우리도 마약 좀 하고서 할까요? 우리도 마약 좀 하고서 할까요? 바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아니 이 대답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졸음 아니 보통 다 경무에 시달리신 분들 다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럼 다 마약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게 일시적인 이 각성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필로폰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좀 강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체내에 잔류하다 보니까 맞아. 이 복용하고 한 2, 3일 이후에 이 운전대를 잡아도 몸속에 이 필로폰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각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저 마약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술 먹고서 만취 상태에서 뭐 서울에서부터 저 경상남도 밑에까지 운전하고 가셨다가 비틀비틀 거리는 거 보고서 뒤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잡은. 우선 이게 뭐 술도 사실 더 위험하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로 뭐 안 위험한 게 없는데 이것은 저는 일단은 마약 이런 술 이것이 개인적인 일탈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 혼자 마약하고 내 차 운전해도 위험한데 이 버스, 관광버스 이런 걸 운전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옐로우 카드를 날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김 기자께서 멋지게 옐로우 카드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네. 이 기사로 하겠습니다. 멋지게 저는- 날려주세요. 이거 좀 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쓰는 기사라서 좀 사실 피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도저히 좀 저는 지나칠 김비트 수가 기자가 없어요. 2명이 있어서 다른 김비트인 줄 알았는데 네. 작은 김비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선택한 옐로우 카드 대상자는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옐로우 카드를 날리겠습니다. 함승희 전 사장에게 옐로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함승희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함승희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백시민연대는 함승희 전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환수 조치와 법적 고발할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습니다. 그 함승희 전 사장이 3년 정도 이제 강원랜드를 책임을 져 왔는데 예, 네. 법인카드를 그 재임 기간 동안 사용한 이제 부정 사용을 했다고 의심된 금액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강원랜드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채용 비리 사태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렀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도민들의 지탄 엄청 받았죠. 뭐 네.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네, 굉장히 네, 큰 네.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 함 전 사장이 이 법인카드 유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시선이 아주 좀 따갑다 못해 아주 차가운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시각에서 볼 때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무슨 뭐 특급 호텔, 뭐 백화점에도 뭐 수백만 원씩 쓰고 뭐 어디 뭐 빵집에서만도 뭐 한 300만 원 썼다고 그러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빵을 이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원랜드라는 게 사기업의 오너가 이렇게 법인카드를 써도 욕먹을 일인데 세상에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야, 그 공기업 사장이 이렇게 법인카드를 함부로 써도 되나? 아주 정말 저도 막 정말 분노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썼는지? 저희도 네. 확인한 바로는 이 함 전 사장이 집중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가 한 5장 정도라고 와우. 알려졌는데 전체 카드가 8장이래요. 근데 와. 집중적으로 사용한 카드가 한 5장 정도로 알려졌고 8장이 들어가는 지갑이 있나? 지갑이 커야 되겠구나. 네. 비서실 직원들이 또 사용한 법인카드 한 3장 정도인데 네. 그 카드들이 이 서울이나 또 이 저 강원도 지역에서 네. 저희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함승희 전 사장이 그 재임 당시에 설립했던 그 포럼 올해라는 포럼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포럼 뭐 하던 포럼이에요? 저희도 이 포럼 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굉장히 뭐 기관장분들이나 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뭐 기업가들, 뭐 정치인들 많이 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런 포럼을 열었어요. 뭐 그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큰 이제 조금 두루뭉실한 내용들이 있죠. 정치권에서 논할 법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하는데 함승희 씨가 한때 국회의원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16대. 국회의원에 지냈었죠. 네. 계속 그러면 자기 인맥 관리 차원에서 정관계 또 했던 거 기업가들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감은 모여서, 오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포럼홀의 사무국장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지역에서도 굉장히 자주 얼굴이 비쳤었어요. 행사 예, 주요 행사 때 네. 이 같이 포럼홀의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여성 사무국장이셨는데 이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설해마을 서울 설해마을 방배동. 예, 네네네. 그쪽 네. 일대 맛집에서 이 법인카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이 비서실 직원들이 또 함 전 사장 옆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 카드도 본인이 사실상 직접 내고 결제를 한 게 아니라 비서실 직원들이 이제 부하 직원들이 결제를 한 건데 또 나머지 그 법인카드 2장 같은 경우는 함승희 전 사장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2장의 카드도 사용 내역이 조금 불분명하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어떤 식이냐면 서울에서 2장의 카드가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쓰인다거나 팔이 긴가 보다. 그 강남에서 하나 쓰고 강북에서 하나 홍길동 쓰고. 같은 예,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사용이 되고 또 함승희 전 사장이 이제 그 강원랜드 재직 당시에 강원랜드가 강원도 정선에 있다 보니까 정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대에 서울 반포에서 법인카드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카드를 포럼홀의 사무국장에게 전달을 해서 그 마음대로 카드를 쓰게 한 게 마음대로 쓰게 아니냐. 한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아니 이건 사실 현재 검사할 때도 이미지가 굉장히 강직했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도민들도 오히려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취업 비리도 있었지. 그러니까 함승희 사장 같은 이미지가 오니까 네. 더 잘하겠지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렇죠. 강원랜드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방만한 경영이었던 예전에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함승희 사장이 오면서 초반에 이런 칼을 휘둘렀을 때 굉장히 기대라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물론 불만의 목소리도 있긴 했지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니까 지역에서는 정작 이 직원들이나 그 산하 기관에다가는 굉장히 세게 이런 잣대를 들이댔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관대하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법인카드나 어떤 판공비를 일정한 직책 이상 분들한테 주는 이유는 그 조직이 좀 돌아가게 하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 비타민이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쓰라고 하는 거지 절대 개인적으로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어떤 정치인도 한번 욕 먹었지만 옛날에 저기 무슨 원내대표인가 뭐 상임위원장 할 때 뭐 얼마 나온 거 갖다가 남아서 집에 갖다 줬어 그랬다고 뻔뻔하게 생활비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사실 이게 취지가 자기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더군다나 개인적인 조직의 마음대로 쓴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내로남불이라는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기도 똑같네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 참 마무리가 멋있어야지 오래 기억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수 받고 그죠? 한때만 뭐 박수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 잘 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갑자기 저는 뭐 법인 카드가 없어서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법인 카드만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네. 법인 카드만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네. 하나 잘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를 가장 분노케 한 이 지난 한 달 동안의 그 생활 밀착형 뉴스 중에 골라서 레드 카드를 날리겠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대상에게 레드 카드를 날릴까요? 하하하하. 마음에 드는 기사가 떴습니다. 간호사 봉합의 수술 기록지까지 작성. 이 뉴스 속에 강원대학 병원에 레드 카드를 날립니다. 환자의 수술 부위 봉합이나 수술 기록지 작성 등은 모두 의사가 해야 할 일인데도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의료 행위들을 간호사들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있어야 할 집도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봉합은 잘못되면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지만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의료 행위를 이른바 PA 간호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해야 하는 수술 기록지 작성도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PA 간호사라는 직종은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의사한테 저 자격증 국가 자격증 왜 줍니까? 그리고 더 화가 난 것 하나 있어요. 아직도 뭐 병원 의사들이 뭐 예전 같지 않다 어쩌고 해도 이 통계 조사한 거 보면은 그래도 직종별 평균 수입도 가장 많은 데가 의사들이고 네. 심지어는 젊은 의사가 가운만 딱 입고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고 선생님 이번에는 꼭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 존경하는 그렇죠. 존경받는 그런 자리인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정말로 이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이 자격증 없는 간호사한테 줄 수 있나 야 이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보해 주신 간호사분들이 제보를 했다니까 이 제보해 주신 간호사분들에게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이 그 강원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 간호사분들이 네네. 이제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고 저희 취재팀이 또 간호사 한 분 한 분을 각자 만나서 이런 구체적 증언을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의사들이 직접 해야 될 업무 일종이죠,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을 PA 간호사들에게 시키는 게 문제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합이나 죄송합니다. 이 파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뉴스에 네네네. PA 부분만 나오면 약간 선배님 약간 그러신- 저절로 예, 약간 승부이 그러시- 됩니다. 아니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더 아니 괜찮아요. 네.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더 네. 하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더 하세요. 네네. 여기 저기 예. 네, 잠깐만요. 하여튼 저기 이번에 더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이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을 할 때 병원에서 좀 수긍을 하고 미안하다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뻔뻔스럽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는 뭐 우리 병원에 인력 부족한 일이 어쩔 수 없고 다른 병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PA 간호사들이 이게 그래서 저도 PA 간호사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PA 간호사가 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도와주는 간호사래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처음에는 저도 여기서 이게 정말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문제 없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더 열받겠어요. PA 정말. 간호사라는 네. 게 지금 선배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편입법상은 불법이에요. 그래 간호사들이 이번 일로 네.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히 의견을 네.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뭐 일부 그걸 도입하는 병원들도 있죠. 네. 나라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런 직책 자체가 없고 네. 불법이다. 네. 이거 명백하게 바뀌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 보도 이후에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제3의 이런 나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병원에서 이 PA 간호사분들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간호사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는 직무가. 그러니까 중간에 붕 어떻게 보면 떠버렸네. 붕 떠버렸어요. 어. 이렇게 되고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병원에서는 직종을 바꾸거나 어떻게 보면 무언의 이런 압력을 주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업무에서 좀 배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간호사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워지고 미국이나 이런 일부 국가들이 이 PA 간호사 제도를 실제 이 직종을 만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이런 지금 상황이 병원 인력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이 수년간의 이런 정말 트레이닝이나 이런 교육을 받은 이후에 PA 간호사라는 직종을 만들어 될 정도 이런 제도적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런 그럼요, 부분이 그럼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강대 병원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한은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모든 병원이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 그러면 감독기관인 복지부에서 좋다. 그러면 이 제도를 아예 도입하자. 뭐 1년씩 훈련 재교육 받게 하고서 그렇죠. PA 간호사를 쓰자. 뭐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제도 없으니까 쓰면 안 돼라고 한다는 것도 무책임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복지부에도 사실 레드카드 드려야 되는데 이건 참고 너무 이렇게 문어발식이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강대병원 문제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개인 병원에서 의사는 손 씻고 나가버리고 제약회사 무슨 영업사원이 들어가서 수술했다는 네, 이 뉴스도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 아무나 하는 게 의사인가? 그러면 국가 시험 자격을 왜 주지? 그냥 각자 의사하고 싶은 사람이 동네 의료학원에서 한 몇 달 교육받고 개업하면 되게 해주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화가 날 정도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는 결국 또 책임이 보건복지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제도가 잘못됐다면 정말로 PA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총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흥분하고요. 자, 레드카드 우리 김기태 기자. 네, 저도 레드카드 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뭐 경고받을 레드카드 받을 대상들이 많긴 했는데요. 네. 제가 좀 이 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주 캠프롱 조기반환 지지부진 뉴스 속에 미군 당국에게 레드카드를 날립니다.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은 지난 2010년 6월 폐쇄됐습니다. 이후 원주시는 1,100억 원을 들여 캠프롱 부지에 야외 공연장과 복합 상가물 등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작년에는 캠프롱 부지 34만 제곱미터에 대한 매입 대금 665억 원을 국방부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의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국방부와 미 군 당국이 수년째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반환 문제는 고착 상태입니다.
이 캠프롱 기지는 이제 원주 태장동 일대 규모가 한 34만 4천 제곱미터인데 이게 축구장 와우. 크기로 하면 한 46개, 축구장 46개를 네네. 붙여놓은 부지예요. 한 10만 평이 넘네요. 네. 그 평으로. 일대가 지금 원주 IC 초입에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도심 이제 초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지죠. 곳이네요. 예,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51년부터 이제 미군이 이 자리에 주둔을 해 있다가 네. 2010년에 이게 평택 쪽으로 다 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한 네, 미군들이. 네. 그렇게 되면서 원주시가 이 캠프롱 부지 이 부지 자체를 이제 도심을 이제 개발 계획을 좀 세웠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13년에 국방부와 토지 매입 협약을 맺고 16년에는 이제 부지 매입 대금 665억 원을 그때까지 모두 완납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끝낸 통째로 다 상태로. 냈네. 그럼요. 어허. 네. 근데 이때 굉장히 뭐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주한미군이 거의 40여 년, 한 50여 년 이상 거의 주둔해 있다 보니까 캠프롱 그 토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군 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밑에 이제 있었던 땅에. 이래서 이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두고서 이 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이제 수년째 계속 줄다리기를 한 거죠. 너희가 내라. 아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협상은 원주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해야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다. 거니까. 저희도 국방부를 통해서 이제 그럼 하게 원주시는 국방부한테 돈을 준 거고 일단 다. 미군 캠프 페이지 이제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게 네. 해서 아마 춘천시도 4년인가 5년에 걸쳐서 아마 분납을 해서 완납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이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캠프롱 부지가 사실상 지금 몇 년이죠? 8년째 이제 완전히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지금 뭐 곳곳에 저기 뭐 경기도 북부도 그렇고 이렇게 미군 기지 반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토양 오염 네,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아마 그럼 이 캠프롱은 이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건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때 이제 나왔던 조사를 보면요. 이게 네. 작년 조사인데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토양 지하수 오염 평가 결과서를 보면 네. 이 원주 캠프롱 주변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8배, 어허. 아연은 기준치의 2.8배, 벤젠이 기준치의 5.9배, 거의 6배 네. 가까이 나왔고요. 석유계 총탄화수소인 TPH는 기준치의 18배가 검출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미군들이 여기서 이 캠프롱 땅에다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된 것이 뭐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 그 캠프롱 오염 지점이 네. 이 환경공단 조사팀이 밝힌 내용을 보면 2008년 기름 유출 사고 지역과 좀 가깝다. 그러니까 아마 군용 그 유류 저장 유류 저장 탱크 쪽에서 아.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네네. 유출이 돼서 주변 지역까지 퍼져 나간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토양이 오염됐다 그러면 오염을 시킨 사람이 그렇죠. 주체가 네.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왜 그렇죠. 이렇게 미군은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 미군들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네네. 이 지금 캠프롱뿐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남한 지역 내에 있는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많죠. 이게 여러 곳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도 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군 입장에서는 이미 주둔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갔고 너희가 여기를 이제 토지 반환 비용을 다 납부를 해서 너네가 다 소유권을 다 이전을 해 가지 않았냐? 그럼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다 끝났다. 네. 소유권 넘어간 거다.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주둔하고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미군 주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 조사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었고 이후에 반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주둔하는 기간에 발생한 부분인지 그 이후에 반환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공방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하튼간에 원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주시가 그 돈 엄청난 돈을 대가지고 그 토양을 뭐 정화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일단은 좀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닐 겁니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방부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부가 미국한테 세게 요구하지 못하는 거는 아무래도 동맹 차원이라 그런가요? 그런 게 있나요?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에 여러 이런 현대사를 보다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그렇죠. 함부로 또 한미 못 동맹이라는 네, 이유로 네, 네. 많이 했었는데 원주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동안에 뭐 우리 국방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부처 방문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힘을 써달라. 그리고 주한미군 쪽에다가 너희 원래 주둔을 했던 주한미군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만 있지. 근데 사실 주한미군이 답변을 오는 게 뭐 지금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속 그렇겠죠. 우리의 책임은 없다. 결국은 지금 원주시 한복판에 그 넓은 땅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데 이거는 정말로 이 정말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뭔가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정부 돈으로 하든지 정 안 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간 또 승패를 가려야 되죠. 그렇죠. 아이씨, 네, 해주세요. 자, 오늘 가장 누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네, 논리 정연하게 잘했나? 네. 매력 발산의 시간 딱 오랜만에 한번 가지죠. 매력 발산의 시간. 빨리. 아 정말 진짜 싫어. 아 정말. 싫지만 또 안 할 수도 없어. 또, 그렇죠. 그죠? 네. 저기 먼저 하세요. 저요? 네, 네. 저는 네,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게 왜 시선으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되겠다. 자, 됐어요. 아 정말 아우 진짜 하지 마. 아우 정말. 자, 바로 네. 선택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와! 저기 메인 MC의 자존심을 살려주신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유 됐다. 뭐 이 정도 소감했으면 되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우리가 분노를 날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카드 짠!